여러분의 척추보안관, 협착증, 디스크, 개 섞어라, 빵빵! 안녕하십니까? 안풍기 원장입니다. 자, 오늘의 질문은 디스크, 협착증의 수술 말고 비수술 치료라고 하죠. 시술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종류의 시술을 같이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단독으로 하는 게 좋을지 일단은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척추가 이제 목, 등, 허리 이렇게 세 부위로 나눠져 있는데 등 쪽에는 디스크가 생길 유병률이 굉장히 드물고 결국 목이라든가 허리 쪽 문제인데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 목도 좀 안 좋으신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진 찍었는데 양쪽에 디스크가 있고 증상이 양쪽이 다 있다면 목하고 허리 쪽 같이 시술을 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목 뒤쪽에 가느다란 관을 넣어서 먼저 치료하고 그 다음에 꼬리뼈 쪽으로 들어가는 허리 쪽 치료를 하고 둘 다 하는데 한 20분에서 30분 사이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병변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면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단 검사를 했는데 목과 허리에 디스크가 있는데 허리는 증상이 있어요. 통증이 있고 그런데 목은 사진상에서는 디스크가 있지만 증상은 거의 없어요. 목은. 그런데 하는 김에 목도 합시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 척추 퇴행성 질환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염증을 막 발생하고 증상이 있을 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그럴 때 치료가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에 사진을 우연히 찍었는데 디스크가 발견됐다고 예방적으로 합시다. 이런 거는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목과 허리에 디스크가 있고 두 쪽 다 그에 준한 증상이 있을 때는 같이 하시는 게 좋겠고 또 하나는 한 부위의 치료를 두 개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디스크가 물리적으로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거잖아요. 눌려서 염증이 발생이 돼서 염증 찌꺼기를 긁어내주는 신경치료를 그 시술을 하고 주로는 꼬리뼈로 들어가는 시술들이죠. 또 하나는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고주파로 녹여줘서 물리적으로 이것도 들어가게 해주고 두 가지를 같이 해주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들어가게도 해주고 꼬리뼈로 들어가서 염증 찌꺼기도 이미 발생한 그 결과물들을 제거를 해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술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그러면은 시술을 같이 하는 경우에 효과적인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디스크가 나왔을 때 물렁뼈가 들어가게 해주고 두 번째 염증 찌꺼기를 제거를 해주는 건데 사실은 치료의 범위가 좀 넓지는 않아요. 일단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디스크의 간격이 많이 줄어들었고 튀어나와 있는 물렁뼈가 수분이 별로 없어서 딱딱하게 굳은 물렁뼈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고주파로 녹여줘도 실제로 잘 안 들어갑니다. 조금 이제 젊으신 분들, 근데 연세가 있으시지만 사진상에서 수분이 좀 꽤 있을 법한 그런 시그널로 보이는 그런 디스크는 그런 경우에 이제 고주파를 하고 녹여주고 뒤에 이제 염증 찌꺼기를 같이 해주는 이거를 이제 컨비네이션으로 같이 하죠. 근데 너무 퇴행성 변화가 심해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데는 고주파가 의미가 없고 혹시라도 잘못했을 때는 그 뼈에 그 손상을 줘서 그 고주파 열 에너지가 뼈를 이제 다치게 하거나 녹이거나 하면은 거기 또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좁은 적응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딱 거기에 맞는 기준이 적어요. 그 환자군이. 이런 경우에는 좀 같이 컨비네이션으로 이제 하면은 많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술을 여러 개를 같이 했을 때 무리가 되지 않느냐. 사실 시술 시간 자체가 한 10분 안팎 정도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몸에 크게 무리될 건 없습니다.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되게 중요한 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는 수술 중에 생길 수 있는 그 어떤 출혈 뭐 이런 양들이 좀 많고 마취 시간이 길어지는 것 때문에 환자분의 몸에 부담이 된다는 건데 사실 이런 시술들은 전신 마취하거나 뭐 하반신 마취 이게 아니라 국소 마취만 하는 거라서 사실 몸에 부담이 될 게 없고 그리고 사용하는 약제를 만약에 목하고 허리 시술을 같이 한다면은 그 양을 좀 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양쪽 다 비슷한 약물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더블로 들어가면은 좀 무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양을 다 조절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수술이라면은 조금 무리가 될 수 있지만 시술은
여러 개를 같이 한다고 몸에 무리 될 거는 없으실 것 같아요. 비교적 굉장히 안전한 그런 시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러 개의 시술을 같이 동시에 할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하고 허리 쪽을 하는데 목에도 2가지 시술을 하고 허리에도 2가지 시술을 하면은 4가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 환자분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되실 수 있거든요. 너무 과잉 아닌가 이런 좀 이렇게 좀 의심이 되실 수도 있고, 환자분들이 목하고 허리가 둘 다 아파서 오실 때는 뭐 허리가 뭐 70% 정도고 목은 한 30% 정도 이렇게 오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허리를 먼저 좀 중점적으로 하고 나아지는 거를 좀 경과를 지켜본 다음에 2주나 한 달 정도 지나서 허리는 많이 좋아졌는데 목이 아직도 남았다. 그럼 그때 가서 추가로 시술을 이렇게 나눠서 좀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가장 주된 증상이 있는 부위를 먼저 한번 해보시고 차후에 이후에 다른 부위는 결정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술을 여러 개를 같이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 일단은 단점은 여러 개를 같이 한다는 좀 부담이 있죠. 3개, 4개를 하게 되다 보면은 사실 비용적인 부분이 좀 꽤 많이 들죠. 또 하나는 목하고 허리를 같이 하는 경우는 보조기를 양쪽 다 하셔야 되거든요. 물론 짧은 기간 한 2주 정도긴 하지만 더운 여름날이나 뭐 이런 때는 아무래도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불편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장점은 시간 절약이 되는 거죠. 이 시술을 받으려고 이제 휴가도 뭐 하루 이틀 내셨어요. 물론 당일 시술로도 그냥 저녁 때도 이제 돌아가시고 일상생활 하시지만 좀 편하게 조금 회복도 하시려면 하루 이틀 뭐 입원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렵게 휴가를 내서 왔는데 내가 하는 김에 예전부터 목도 안 좋았고 허리 때문에 오긴 했지만 목도 안 좋았으니까 하는 김에 어차피 같이 그냥 한 번에 해결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허리 먼저 하고 한 달 뒤에 또 목하고 이러면은 치료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리고 치료를 하면서 동시에 어떤 척추의 어떤 기본적인 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허리만 치료하고 이제 목을 치료 안 했을 경우에는 이게 하나의 어떤 유기체이기 때문에 이게 나눠서 치료를 하다 보면은 연속성이 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치료를 하면서 동시에 척추의 안정성이나 균형을 같이 맞춰주는 운동이라던가 도수 치료를 같이 좀 해주시면은 좀 짧은 기간 내에 한꺼번에 좀 나을 수 있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겠죠. 시간이라던가 일하시고 이런 개인적인 어떤 환경,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 전문의와 상의하셔가지고 시술의 어떤 종류라던가 이런 것들, 횟수, 이런 것 자세히 상담하셔서 결정을 하시면은 가장 좋은 선택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